안녕하십니까, 시트헌터입니다. 우리가 물생활을 하다 보면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이거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테스트 결과를 보고 과연 지금 현재 내 어항이 어떤가, 어떤 상태인가 결과가 나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내 어항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재 물고기가 있다면 암모니아는 0.5 ppm 이하, 아질산도 0.5 ppm 이하, 그리고 질산염은 30에서 50 ppm 이하로 이렇게 관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산염 같은 경우는 구피 기준으로 LC 264 ppm 또는 새우 기준으로 LC 이게 LC 96이 1000에서 2000 ppm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0에서 50 이런 기준으로 환수를 하곤 하지만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질산염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트라가 보통 100 ppm 그리고 API 제품이 160 ppm 정도로 관리가 최대 측정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범위를 넘더라도 과연 질산염이 문제가 될지 저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물잡이 중, 즉 봉개체를 넣기 전에 물잡이 중, 그리고 어항 세팅한 지 한두 달 이내, 하여튼 물잡이 중이라면 봉개체가 들어가기 전입니다. 봉개체 없이, 그러니까 생물 없이 물잡이 중이라면 사실 결과치는 내가 소일항이 아니고 임의로 뭔가 암모니아를 넣지 않았다면 암모니아 0, 아질산 0, 질산염은 10에서 20 ppm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파는 지라균을 만약에 넣더라도 암모니아 0, 아질산 0, 질산염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물 1리터에 지라균 1g을 넣으면 보통 0.25 ppm의 암모니아가 검출되기 때문에 물량이 10리터라면 10g 그리고 100리터라면 사실 100g의 지라균을 넣어야지 0.25 p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검출 안 되고 아질산 검출 안 되고 질산염은 수돗물하고 비슷한 정도의 질산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소일항이든지 아니면 물고기 등 암모니아를 이렇게 넣었다면 당연히 암모니아 검출, 그죠? 그리고 아질산은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염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 즉 뭐가 있납니까? 질산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파는 지라균을 넣었다면 어떻습니까? 질산염이 이렇게 수돗물보다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솔직히 저도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현상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0, 0, 0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현재 물잡이 중, 즉 봉개체를 넣기 전에 이미 암모니아가 있다면, 그죠? 암모니아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암모니아가
0이 되든지, 그죠? 그 암모니아 발생된 게 0이 되든지 아니면 질산염이 올라가든지 요거를 확인을 하고 뭘 넣습니까? 본 개체를 넣으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아질산이 질산염이 되는 걸 뭐라 합니까? 질산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화균을 넣으면 니트로소모나스하고 니트로박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 작업이 동시에 돼서 사실 아질산은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물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 개체를 언제 넣냐, 개체를 언제 넣냐, 암모니아가 있었는데 없어지거나 질산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본 개체를 넣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고기 본 개체를 넣기 위한 조건은 암모니아가 있다가 없어지거나 어떻습니까? 질산염이 올라가는 게 이게 조건이고, 만약에 내가 별도의 암모니아를 안 넣고 그러면 다 0, 0 소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암모니아나 이런 걸 안 넣기 때문에 0, 0 소량이 나오는데, 이때는 물고기를 본 개체를 넣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냐면 암모니아가 발생을 올라가는지, 그리고 질산염이 올라가는지 요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본 개체를 넣고 나서는 물잡이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항상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면 물고기한테 해로우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아질산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때도 환수를 해야 되고, 질산염이 너무 높다. 그때도 어떻습니까?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의 개념으로 간다면 0, 0 소량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 0, 0 소량 관리입니다. 물잡이 개념으로 하지 말라. 본 개체를 넣고 물잡이 개념으로 하면 암모니아 올라가면 환수하면 어떻습니까? 니트로소모나스에 먹이가 없다고 또 어떤 분은 환수를 안 하시고, 그리고 아질산이 나오더라도 어떻습니까? 니트로박터에 먹이가 없어진다고 환수를 안 하시는 분, 즉 물잡이가 오래 걸린다고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물고기를 넣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물고기를 넣었다면 반드시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질화균을 넣고 물을 잡아서 물고기를 넣더라도 암모니아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잡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죠? 질화균 양을 얼마큼 넣는댔습니까? 바이오 로드만큼. 근데 그걸 알기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질산화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물고기 넣기 전에. 그래서 질산화가 된다면, 질산화가 이루어진 어항이라면 바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질산화가 없는 어항과 질산화가 있는 어항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100만 마리의 질화균이 이 어항에 필요하다. 근데 나는 솔직히 100만 마리를 정확하게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질산화, 즉 맨 땅에 헤딩을 해서 한 마리가 이 100만 마리까지 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내가 질화균을 예를 들어서 한 10만 마리를 넣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100만 마리가 되려면 10배만 증식을 하면 되죠. 그러면 10배만큼 필요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암모니아가
부족한 암모니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지라균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뭐 하라고요? 환수. 근데 얼마 정도 일하면 환수를 해줘야 되냐? 얼마 동안? 관리 기준이 얼마입니까? 0.25 ppm 이하로 떨어질 만큼. 그죠? 자, 그러면 몇 번 정도의 며칠 정도 환수를 하면 이게 나을까? 그러면 지금 10배가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루에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증식을 하니까 2, 4, 8, 16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그죠? 빠르면 3일, 어떻습니까? 늦으면 6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증식을 지라균은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질산화 유무를 확인하고 물고기를 넣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초반에 지라균 숫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얼마만큼 how much 얼마만큼 필요한지 지라균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넣기는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게 넣었다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질산화만 일어나는 것만 확인하고 물고기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환수만 해주면 보통 7일 이내에 물잡이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변수란 게 존재를 하죠. 뭐 제가 제일 많은 변수를 이야기하는 게 일단 스펀지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여과기, 효율, 그리고 물의 회전수. 그 다음에 겨울철은 뭡니까? 역시 굴이죠. 이런 여러 변수, 뭐 전에는 뭐 중탄산염 이 부분도 있죠. 그리고 pH 이런 것들이 항상 변수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아니면 뭐 15일 돼도 질산화가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겨서 질산화가 확인이 안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콜을 하시라. 그죠? 콜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대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콜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